화면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할게요. 자, 퀴즈를 한번 풀어봤는데 이 퀴즈를 보고서는 퀴즈를 해보고 게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었죠. 얘들은 나보다 머리가 좋아요. 내가 이길 때도 있지만 얘들이 이길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런 게임을 하면서 이제 흑돌과 백돌의 관계를 설명하라. 그 다음에 이런 퀴즈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써봐라 하고 썼어요. 일단 그 쓴 내용들을 발표를 할 건데 그 발표하기 전에 조별로 모여서 조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소감이 무엇일까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한 다음에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할 시간 한 2, 3분 줄 테니까 같이 모여서 이야기들을 하고 발표할 준비를 좀 해주시죠. 자, 이야기들 하세요. 자, 요 퀴즈를 낸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야기를 좀 하시고요. 근데 서서 해도 괜찮아요. 서서 해도 괜찮아요. 예. 안 앉아도 되니까 예.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세요. 예. 흑돌과 백돌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예, 이야기들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마무리해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혹시 어떤 걸 느끼나요? 모델로 게임을 하면서 음과 양에 대해서 음과 양이 어떤 걸 이야기 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마이크 댈게요, 그럼. 뭔가 양이 계속 서로 바뀌어가면서 왜 쳐다봐요? 예, 대략적인 이야기들 다 돼가죠. 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누가 좀 발표를 좀 해보실까요? 자, 우리끼리 이야기한 내용들을 발표를 좀 해보시죠. 예. 네, 저는 7조이고 발표자 서현입니다. 저희는 이제 보면서 모델로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되게 복잡한 게임인데 그게 흑이랑 백 하나로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하나 종이 한 장 차이로 뭔가 게임이 움직이는 게 세 개 복잡한 것들 약간 두 개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잘 설명한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서 게임의 음향론과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극에 달하면 뭔가 한 방에 양쪽만 먹히면 극에 달했던 것들이 한 방에 뒤집히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서 상호전화가 생각난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네,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대결이 반복된다고 해서 대결과 제약의 형태로 음향론이 계속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한두 번 이기는 것보다 앞으로 어떤 수를 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이 오델로 게임에서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또 누구 발표하실 분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5조 발표자 송선우입니다. 저희는 오델로 게임을 하면서 결국 게임이란 게 궁극적으로는 승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흑돌과 백돌의 대립과 제약으로 나타나지만 그 과정 안에서는 흑돌이 백돌이 되기도 하고 백돌이 흑돌이 되기도 하는 음과 양이 상호 전환되는 것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델로 게임이라는 작은 게임 안에서도 음양의 특징이 전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또 다른 이야기 하실 분 있을까요? 예,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발표 잘하고 하는 거는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조이고요. 저는 발표자 양민혁입니다. 그 오델로 게임을 하면서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음과 양 이 둘 간에서 서로 대립적인 관계이면서 그리고 또 서로 상호 전화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는 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조에서 느꼈던 거는 다른 전략 게임, 유사한 전략 게임은 사실 많지만 그것과 다르게 다른 유사한 전략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립과 제약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델로 게임은 상대방이 놓는 위치나 방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게임의 전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내가 돌을 놓는 위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돌을 놓는지에 따라서 그 게임의 전개 방향이 급속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략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런 음향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과연 이렇게 게임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도 해봤잖아요. 또 한번 이야기할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 적용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까?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고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죠? 자, 실생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음향론을 어떻게, 어떤 부분이 음향론의 이런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음향론에 대해서는요, 요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가는 것이죠. 자, 음향의 기본 내용이라 해서 대립과 제약, 호금과 호용, 소장과 평형, 상호전화, 분용성이라고 한 이 부분 설명됐죠? 인간에서 설명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걸 갖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생활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런 것을 적용시켜서 아 이런 것은 음향이 이런 걸로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이걸 보는 것이죠. 참 여러분들 그 팀 프로젝트 조 구성돼 있고 팀 프로젝트 주제 정했어요. 팀 프로젝트 주제 일단 모르면은 자연계 사진 찍는 걸 하세요. 요 밖에 나가다가 보면 바로 옆에 산수유도 있고 목련도 있죠. 목련도 저기 봐봐요. 지금 꽃보니 이 겨울눈이 딱 다 돼 있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계속 사진을 똑같은 부분 찍으세요. 사진만 찍는다면은 요 부분만 좀 크게 확대해서 여기만 계속 찍으세요. 계속 찍다 보면 이것이 변하는 모습이 보여요. 사진이. 변하는 모습에 따라서 꽃봉오리 있다가 좀 탁 쳤다가 확 폈다가 갑자기 확 떨어져요. 특히 꽃이 질 때는 활짝 핀 다음에는 좀 더 자주 보야지 안 그러면 하루 있다 보면 딱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자주 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지기 전에 있는 다른 걸 찍어서라도 이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꽃이라는 걸 봤을 때 꽃이 처음부터 점점 자라나서 활짝 핀 다음에 시들어지면서 떨어지는 과정까지 하나의 주기가 되죠. 한 주기가 되는 거예요. 한 주기니까 그 한 주기만 보고도 이걸 가지고 음향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오행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 거니까 일단 가장 급한 것은 주제 정한 거, 자연계 관찰 주제를 그렇게 잡고 그다음 학습 목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뭐랄까 사진을 찍어가는 거. 사진을 찍어서 그 변화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관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음향론으로 설명하고 오행론으로 설명하는 거. 그게 팀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12주차에 할 거니까 지금부터 사진을 지금에는 하루에 한 장씩 찍어도 괜찮고 한 일주일에 한 3장 정도 찍으시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꽃이 활짝 피면서 이때는 하루에 한 장씩 찍어주면은 되고 똑같은 모습 가능하면은 뭐 이 부분을 찍었다 이 부분 계속 보이게 이 부분 찍었다 이 부분 계속 보이게 똑같은 부분을 찍어주고 멀리서 찍지 마세요. 여기서 저걸 찍지 말고 가차에 가서 그 일정 부분만 그러니까 꽃이 한 2개, 3개 정도만 나올 수 있게 찍어주시면은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꽃이 많이 피어나죠. 동네에 기숙사에 별로 없나? 기숙사는 없지만 이런 데 가다 보면은 꽃이 저기 뭐 별개 다 피어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바닥에 있는 풀도 이게 점점 자라나면서 꽃이 피어나고 있고 하는 그런 꽃이 피어나서 빨리 지는 걸 해야 일생이 다 맞추죠. 지금 펴서 여름에 지는 꽃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피는 꽃들 보면 목련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저 산수유 말고 또 뭐 있죠? 벚꽃. 좀 있으면 벚꽃도 피죠. 벚꽃이 우리 학교에서는 4월 여러분들 중간고사 볼 때 그때 벚꽃이 최고 만발해요. 그래서 벚꽃 보러 가려면은 저쪽 어디야? 남문 쪽으로. 그쪽으로 가면은 벚꽃 명소거든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도 많이 놀러 와요. 길진 않지만은 짧지만은 그래도 벚꽃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럼 벚꽃이 어떻게 피어나서 어떻게 활짝 피어서 떨어지는가 하는 이런 과정을 보고 하나의 주기 한 사이클을 보고 이거를 음향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오행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인공지능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인공지능에 어떤 질문을 했다는 걸 꼭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 처음에 이런 거에 이렇게 처음 질문하고 답변 써주고 그 다음 질문했던 중간 내용들은 질문만 쓰세요. 뭐 답변 쓰지 않아도 되고 질문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마지막에 나온 결론 이것이고 이 결론을 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수정했다. 인공지능이 답한 거에 분명히 오류가 있죠. 잘못된 거 있는 건 이건 다 없애야 되니까 잘못된 걸 내가 수정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음향이 있는 기본 내용, 대립과 제약, 호근 호용, 소장평형, 상호전화, 분용성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꼭 외워서 아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생각하면 다 나오죠. 말이 다 되죠. 그래서 뭐 구체에 외우라고는 안 하지만은 이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음양론을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실생활 적용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문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문서 있죠.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이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면은 게시판이 나오죠. 게시판에서 가장 밑으로 가면은 가장 밑에가 아니라 좀 더 올라가서 우리가 한약교는 수업이라는 파일 있죠. 한약교는 수업. 예, 요걸 클릭하면은 이런 문서가 나올 거예요. 요 문서 나오고 오늘 수업에서는 그러면은 이건 아직 건들지 마세요. 자, 여기다가 오늘 그 음양이었죠. 음양론. 적용예라고 해서 각 조별로 해당되는 부위에 이 글을 좀 써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조에다가 들어가서 우리끼리 이야기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죠.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끼리 그 음양론을 여러 개 보고했는데 이 음양론을 갖다가 어떻게 실생활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도중에 이 음양론이 적용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한번 해보세요.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음양론이라는 걸 대략 배웠고 이 배운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실생활에 적용할 때 실생활에서 이런 부분은 음양론에 어떤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자, 자유롭게 움직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을 좀 해주세요. 잘하고 그냥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예, 있어도 돼요. 예. 여기서 수업대로 하는 거고 템플릿은 그 아까 자연교관 잘 그걸로 하시면 돼요. 사진 찍어 나가는 거. 그게 아니고 더 밑에 아니 반대로요. 네, 여기다 하는 거예요. 네. 아이 온다고 왜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잘하고 있으면서 그냥 하세요. 잘하면서. 조금 적어나가도 될까요? 좋다. 예, 예 좋아요. 예. 좋아요. 예. 음양론 음식을 가지고 음양론을 설명해 보는 거. 예. 이것도 저기 음양은 뭐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음식에 대한 것도 기억나요? 조금 본 것 같아요. 예, 본 것 같으니까 그걸 기억을 하면은 그걸 음양은 뭐지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한번 찾아봐요. 과제물 낸 거 썼으면 찾아서 그거 쓴 사람 있나 찾아서 야 그거 가지고 이거 하자 해도 되잖아요.
좀 뭘로 잡았어요 주제를? 어떤 걸로? 예? 아니 어떤 거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 신 프로젝트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실생활 적용. 예, 실생활 적용. 예, 어떤 거랑 생활 중에서 어떤 거랑 적용시켜 볼래요? 저희 얘기했던 건 주식이랑 바이러스랑 하나만 하세요. 주식 가지고 해보세요.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래도 주식은 뭐 대략 뭐 그래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어떨 때 팔고 어떨 때 산다 뭐 이런 게 개념이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좋아요. 네. 네, 그거 가지고 한번 계속 이야기하고 뭐 작성할 수 있는 만큼 작성하세요. 네. 이쪽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어떤 가지고 이야기해요? 음과 양을 우리 시선에 적용된 예시. 음식? 예시. 예, 음식 예시 예, 한번 해보세요. 자, 이쪽은 뭐 가지고 하세요? 어떤 거? 예, 남들은 다 끝나가는데 얼른 하세요. 예. 자, 이쪽도 뭐 어떤 내용 가지고 가세요? 실생활 중에서? 생활 중에서 어떤 거? 방금 수학 문제 풀 때 그 예. 사인과 코사인에서 음양의 이론을 느꼈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모르는 분야를 얘기하는구나. 해봐요. 예, 좋아요. 예, 그것도 좋으니까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잘 설명을 한번 해봐요. 예. 이쪽들은 어떤 내용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제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실생활 중에서 어떤 생활? 예, 항상성에서 어떤 거예요? 사람 몸에서 뭐 일반 사람 몸에서 항상성을 가지고 이제 음양론으로 한번 이야기한다. 네, 한번 해봐요. 예. 조금 어렵겠지만은 잘 해봐요. 예. 혹시 그냥 굳이 이렇게 홍걸 이렇게 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 그냥 쓰고 싶으면 쓰면 돼요. 여기다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어떤 그 키워드 같은 것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글을 많이 써서 자료를 많이 보관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이게 더 중요해요. 예. 워드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글 많이 안 써도 돼요. 나 글 기른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500글자예요. 500글자. 그러니까 글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짧게 쓰면서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에 대해서 뭐 요만큼 배웠잖아요. 음향에 대해서 요만큼 배운 거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배운 거하고 그다음에 음향음모지라는 책을 읽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음향음모지라는 책에 보면 실생활 적용한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예.
네, 그냥 하세요. 이야기들 하세요. 다 보이잖아요. 이거 다 보이니까 그냥 이야기들 하세요. 네. 저기다 글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야기. 자, 이야기에서 그 키워드만 기록해도 괜찮아요. 도저히 더워서 못 참아요. 남도 꺼달라 할게요. 예. 예, 김영진입니다. 예, 420분 한번 꺼달래요. 예, 예. 자, 이야기하는 거 이제 한 2, 3분 정도 있다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서히 마무리할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 1분 정도 있다가 마무리 할게요. 네, 발표하도록 할게요. 1분 있다가.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발표. 자, 누가 발표를 좀 해보겠다.
예. 자, 지금 발표하시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경정강조에서 발표하시던 분들은 발표 기록지에 기록을 좀 해주세요. 자, 몇 조죠? 저희 4조입니다. 4조요. 자,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자, 4조 발표할게요. 들어보세요. 네, 저희 조는 음식에 적용되는 음양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과 양은 서로 끌어당기는 법칙으로 보면 더운 기후의 토지에서는 음의 성질이 있다고 해서 차갑게 하는 작용이 있는 작물이 자라고요. 추운 기후의 토지에서는 양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가진 작물이 자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인 음식에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 그리고 콩, 토마토, 감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양인 음식에는 양고기, 된장, 인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마시는 주류에도 음과 양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주는 양, 맥주는 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음양의 특성에 맞게 안주도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는 습하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안주로 새우깡을 먹는다면 그 마르고 짭짤한 특성이 맥주의 한습한 기운과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먹으며 음양을 조절하고 몸이 뜨거울 때 찬 음식을 먹어서 기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몸의 표면은 따뜻해지나 몸의 이면은 차가워지는 음양의 이치에 따라 몸의 이면을 따뜻하기 위해 삼계탕을 먹고 겨울은 그 반대의 경우로 냉면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발표가 됐으면 이제 질문이 있으면 더 좋다 그랬죠. 아직 여러분들이 발표 질문 이런 걸 안 해봤는데 질문을 좀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했는데 좀 있으면 나와서 할 거예요. 나와서 발표할 때 질문을 해주면 더 좋아요. 먼저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안 되죠. 답변 못할 질문 이런 것보다는 좀 답변할 수 있을 정도 쉬운 질문 또는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저렇게 얘기했냐 내 의견과 다르다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좋고 해서 질문을 꼭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뭐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질문 안 받아도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교수들은 그래도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애들이 뭐 한다 또 욕을 한다 해도 그냥 넘어가지는데 학생들끼리는 나와서 발표하는 게 자체가 쉽지가 않죠. 진짜 여기는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나와서 발표를 꼭 시키는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 발표했는데 반응이 없다. 이건 좀 너무하죠. 그래서 반응을 좀 보여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간단한 질문 이런 거 좀 해주면 좋아요. 예, 혹시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예. 자, 질문한 것도 그 발표 내용에 기록하면 돼요. 예. 양고기랑 된장은 왜 양인가요? 예, 양으로 봤던 이런 이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양에 해당되느냐라고 했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다른 친구가 해도 돼요. 예, 대신해도 돼요. 예. 사실 양고기가 양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뉴질랜드나 이런 차가운 지대에서 이런 높은 초원에서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요. 뭐 된장 같은 경우에는 양의 어떤 특성을 가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좀 짜고 좀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뭐 발효되고 이런 것들이 좀 햇빛이 좀 많이 있거나 뭐 그런 작용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마 본인도 무슨 말을 했나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좀 질문이 좀 생각보다 어려웠죠.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었고 답변하기도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양은 뭐 어떻게인가 잘 모르겠지만은 양고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소주 맥주는 좀 이야기하기 쉬워요. 소주 맥주. 소주와 맥주는 뭐로 만들죠? 보리. 그 다음에 소주는 증류주니까 이 곡식 같은 거로 만들죠. 자, 보리는 언제 자라죠? 겨울에 자라서 봄에 수확하죠. 그 다음 일반 곡식들은 여름에 자라고. 자, 그러면 음양이라는 걸 따질 때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겠느냐. 보리와 쌀 같은 걸 봤을 때 어떤 게 양이 될까요? 왜요? 쌀이 양이 되는 이유?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이라도 해주면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요거 두 개 볼 때 이게 양인 것 같다. 이게 양인 것 같다. 왜?
자, 여기 나오는 이 뭐야 빔하고 옆에 선풍기 돌려볼까요? 선풍기 돌리면은 어떤 게 양일까요? 뭐든지 하나 양이 나오겠죠.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선풍기가 양이다. 왜? 선풍기 이게 돌아가서 바람 막 돌아가게 하니까 더 양적인 것이 선풍기다. 아니다. 여기 뜨거운 빛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뜨거운 게 있으니까 빔 프로젝트가 양이다. 그렇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둘 다 맞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정확하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이유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술에 있어서도 이 맥주와 소주를 나눴을 때 그 원료가 무엇이냐? 그 원료가 쌀과 보리인데 보리는 양이냐 음이냐 했을 때 음이다. 왜? 그 왜가 가장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보리가 음인 이유, 쌀이 양인 이유. 금방 이야기했던 거에 답이 있었죠. 언제 자라느냐? 찬 겨울이 차가운 기온을 받고 자란 보리와 따뜻한 이 햇빛을 받고 자란 쌀과 그 자체의 성질이 음양으로 거기서 구분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보리로 만든 맥주는 상대적으로 좀 찰 것이고 그 쌀로 만든 이 소주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뜨거울 것이다. 그래서 음양은 뭐니까 여기서도 이 술을 먹을 때 같이 먹는 음식들이 있죠. 음식들. 네. 그래서 여름에 먹는 거, 겨울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이 소주 먹을 때 삼겹살 먹어요, 치킨 먹어요. 맥주 먹을 때 치맥 먹죠. 그러면은 삼겹살과 이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성질이 음양이 구분이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하여튼 이건 이거고 저거고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유추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음양의 조화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차가운 술을 마시면서 뜨거운 음식을 먹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삼겹살 먹으면서 맥주 먹는 사람 별로 없죠. 치킨 먹으면서 소주는 조금 그래요. 역시 치킨은 맥주죠. 예, 치맥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봐도 음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화를 맞춰서 한쪽은 너무 치우치지 않게. 어차피 술은 몸을 치우치게 만들지만은 그래도 그걸 갖다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안주를 먹어준다라는 차원에서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들이 뭐 모든 게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양고기가 과연 왜 양일까? 진짜 답변하기 어렵죠. 양 어떻게 보여야 될까? 상당히 어려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해결하기 쉬운 것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음양음머지에서도 다양한 설명해놨죠. 이게 본인들이 이야기하기 쉬운 것만 얘기했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 안 했던 좀 어려운 걸 가지고 이걸 갖다 이야기하라면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크게 봤을 때 자연계가 옛날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좀 구분했더라. 가장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더라. 그래서 음양을 갖다 구분한 기준이 뭐라 그랬죠? 음양을 구분한 기준? 태양이죠. 태양의 향배를 가지고 태양이 뜨냐 안 뜨냐에 따라서 음과 양으로 나눠진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음양이란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양은 뭐지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독후감도 썼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해봤고요. 다음 나갈 게 이제 오행은 뭘까예요. 오행은 뭘까라는 책이 있죠. 바로 이어서 오행은 뭘까라는 과제가 아마 오늘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행은 뭘까를 보고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오행에 관련되는 부분들 음양보다 좀 더 어려워요. 5가지 요소다 보니까 현재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목화 토금수가 5가지인데 이 각각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나무는 여러분들이 나무를 한번 딱 봤을 때 이것도 나무죠. 여기 책상도 이 나무를 봤을 때 느끼는 것이 어떤 거냐 바깥에 자연에게서 표현한 나무를 봤을 때 느낌 그 다음에 여기 쇠를 봤을 때 그 느낌 쇠를 가지고 있는 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난다 하는 걸 갖다가 본인들이 생각을 해주고 그런 생각들이 다 모여서 목화토금수 각각의 특징, 성질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걸 거쳐서 음양으로 나누기도 하고 오행으로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처음부터 음양 오행이 딱 있었던 게 아니라 오행도 원래 5가지가 아니었어요. 6가지였다가 좀 시간이 점점 흐르고 가면서 6가지 너무 많은데 5가지 줄이자.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서 줄이기도 하고 또 자연계를 보다 보니까 오운과 육기라는 게 또 나타나요. 5개의 기운과 5개의 운과 6개의 운, 기. 그래서 5개가 아니라 6개가 또 나오기도 하고 뭐 숫자가 여러 가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들 동양 사람들이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자연계의 변화하는 이치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자연계 변화하는 이치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음양론, 오행론이라는 걸 마련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꺼번에 음양, 오행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양론이란 것이 이렇게 활용되고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하고 다음에 오행론 가지고도 오행론도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라고 봤고 그 다음에 인체에 적용해야 되겠죠. 음양론을 인체에 적용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행론을 인체에 적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자연 철학에서 철학적인 사상에서 음양 오행론이 이제 인체에 들어와서 이제 과학적인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양 오행은 동양에서 있었던 모든 거에 다 적용을 시켰어요. 언제까지? 거의 1900년대까지만 해도 다 됐죠. 1900년 하면 지금부터 뭐 100년뿐이 안 되죠. 그 시대까지도 이 서양 과학이란 것이 크게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음양 오행론이 동양의 어떤 이 주류 사상이었고 동양의 어떤 자연계 이치를 설명하는 기본 사상이 음양 오행론으로서 발전해 나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한 개조만 더 발표를 더 할까요? 한 개조? 예. 먼저 손들어서 이렇게 갈게요. 몇 조죠? 저 1조입니다. 네, 1조 올려줄게요. 자,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 조에서는 사인함수 수학 1에서 배우는 삼각함수에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삼각함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는데 탄젠트도 결국에 코사인, 사인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삼각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이라는 양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사인 함수가 좀 더 기본적이기 때문에 사인이 양에 해당하고 코사인이 음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또한 특히 이렇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각각 양음에 대응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음양은 서로 상호 전환 가능한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 그래프를 딱 그려봤을 때 좌우 평행 이동을 하면 코사인 함수가 되기도 하고 코사인 함수도 좌우 평행 이동을 하면 사인 함수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음양은 상호 전환 가능한 성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한 사인 함수를 미분해 보았을 때 부호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도 미분하면 사인이 되고 적분을 해도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사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 점에서도 음양의 상호 전환 가능한 성질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랬고요. 네, 혹시 질문사항 있을까요? 자, 어렵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질문해주면 더 좋다. 뭐 어려운 거 질문해도 괜찮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면 되죠. 네, 여러분이 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두 사람 있네요. 두 사람 할게요. 네. 질문 내용이 뭐죠? 예. 그 사인 함수가 양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셨고 코사인 함수가 음이라고 정의하셨는데 그 이유가 사인 함수가 더 일반적인 기본적인 이유다라고 얘기하셔서 이게 살짝 이해가 잘 안 돼서 혹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저희도 명확한 근거를 갖고 설정한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사인 함수를 먼저 배우고 코사인 함수를 먼저 배우다 보니까 그냥 사인이 조금 더 쉽고 친근하다는 의미에서 양으로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누구였죠? 예.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네, 같은 의문으로서 이야기했다. 예. 이렇게 음양을 딱딱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뭐 질문 또 있어요? 아까 또 여러 사람이 들었었는데 질문을 마저 받고선 마무리할까요? 자, 질문 아까 손 들었던 사람들 질문 더 하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답하는 게 빨리 끝나요. 나는 이야기하고 자꾸 딴소리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질문 더 없으면은 이런 이 사인, 코사인 함수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음으로 잡냐, 양으로 잡냐 했을 때 일단 기준은 뭘로 본다 했었죠? 태양의 향배라 했죠. 그러니까 태양의 향배랑 관련된다 싶으면은 음양으로 일단 구분을 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이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냐
상당히 어렵죠. 우기면 이겨요. 그죠? 말싸움에서 둘이 말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면 내 말이 맞는 거고 내가 지금 이 친구가 이겼다면 이 친구 말이 맞는 것이죠. 한약이 참 이런 게 꽤 있어요. 우기면 돼요. 끝까지. 틀려도 끝까지 우기면은 그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정답이라고 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1년 후에 또 다시 그런 비슷한 문제가 떠들다 보면은 승자가 또 바뀌어요. 또 바뀌고 하는 과정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틀렸다는 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별로 안 해요. 아주 틀린 거나 좀 너무 처음 틀렸다면은 좀 뭐라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그냥 놔둬요. 왜? 틀린 거 본인이 틀리게 말한 거 지금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돼서 틀린 것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지금 생각한 것이 그대로 끝까지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한의학적인 내용들 더 배워가면서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도 좀 더 정확한 걸로 알게 돼요. 난 그것까지 바라고 있어요. 그때까지. 지금 딱 해서 내가 뭐 했을 때 이거 다 외워라. 이게 다 진리다. 했다고 이제 외웠는데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외우게 되겠죠. 보통. 암기하러 가면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암기도 좀 반짝하는 효과는 있지만은 오랫동안 가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진짜 코사인이 사인이 왜 양이고 사인이 왜 음이냐 했을 때 왜 그렇다는 걸 갖다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지 설명을 못 한다면은 그거는 일단은 제외, 보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라는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수업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터넷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은 그냥 그 교재 준에서 어느 정도 파워포인트를 만든 거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다른 측면들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수업 진행되는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그 인터넷 강의를 좀 듣고 와줘야 좀 편안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퀴즈가 나갈 거예요. 퀴즈가 나가는데 인터넷 강의에서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내고 그 다음 이 토론하는 내용들도 퀴즈에서 주로 토론하라고 시켜요. 퀴즈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라 이렇게 있고 그 여러분들 퀴즈 낸 거에 대해서 크로바엑스가 또 답변을 또 했어요. 문제를 갖다가 우리 이 퀴즈 문제 그대로 됐거든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흑점과 벡터의 관계 이렇다. 집중력이 필요하다. 퀴즈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다. 사고력과 집중력이 향상한다. 논리적 사고 향상시킨다. 게임을 통해 즐거움을 느낀다. 라고 이렇게 해줬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음양론을 배우면서 이야기할 게 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했냐. 자, 이것을 한의학의 음양론에 비유하여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음양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흑점을 대립하면서 상호작용한다. 상대방이 돌을 가지고 제거하고 막을 수 있다. 음가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견제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음양론의 내용 안 그래 여기다가 음양론을 비유하는데 음양론에 아까 음양론 내용이 있던 거 대립제약 혹은 호용 소장평형 이런 내용을 같이 집어넣고선 요걸로 설명해 줘 하면은 좀 더 좋은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질문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답변이 180도 달라지죠. 처음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채점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 게 좀 더 좋은 채점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잘못된 거 있으면은 지워놔야 되겠죠. 잘못된 건 오류는 수정해서 해주고 안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요걸 딱 해놓은 다음에 요걸 복사해서 다른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에 대한 내용을 전공자가 답변하는 것처럼 수정해줘. 하면 또 수정을 또 해요. 인공지능도 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그 코파일럿 같은 데 넣으면 또 코파일럿 다른 형식을 또 만들어주고 얘를 갖다 뭐 다른 데 챗 GPT에 넣으면 또 다른 형식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 그 학습 목표 만드는 거 있죠. 자, 내가 사진을 찍어서 자연계를 관찰하고 자연계의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고 음양론을 설명한다. 그런 이 과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학습 목표를 만들어줘. 라가 학습 목표를 몇 개 만들어주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그걸 위주로 학습 목표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급한 건 이제 주제는 그냥 자연계 관찰, 그 다음에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바로 기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다 그 과제 수행 계획서라고 써 있죠. 아마 저기에 포트폴리오에 보면은 과제 계획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제 수행 계획서에다가 모여서 작업한 내용 무조건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그 같이 모여서 어떤 걸 했다 하는 내용들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게 8장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8번 이상 모여서 작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급한 것은 이제 한 달 이상 사진을 계속 찍어 나가는 거. 한 달 이상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거. 이것도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이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면은 인공지능 활용한 어떤 뭐 클로버 X면 클로버 X에서 이런 질문했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코파일럿에 질문했다. 코파일럿에 이런 질문했다라고 해서 좀 그런 내용까지 좀 같이 좀 써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과제 수행 계획서다가도 이렇게 이런 질문에서 이런 답변을 얻었다 하는 걸 써줘도 좋겠죠.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뭐 문의사항 있으면은 또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답변해 주도록 할게요. 자, 또 질문사항 있을까요? 네, 끝날 때 질문하라면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수업 시간 이렇게 돌아다닐 때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네.